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이름 바꾼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아니 근데 윤여성이라는 이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있어요. 그 한자도 똑같아요. 그 너여자에다가 물수변 있고 계집녀 앞에 물수변 있고. 아 여자 예쁘네요. 네. 풀림자가 여자인데. 성자는 이름 성자라. 그게 돌림자예요? 네. 명제 할아버지가 돌림자 10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여자가 마지막 돌림자 만들고. 아 그렇구나. 그 여자 밑으로는 그 후대 만든 거고 여자까지 너여자 이 밑에는 니들 맘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딱 그럼 여성 그럼 이룰성 하면 그뭔 뜻이 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네? 뜻이 있잖아요. 성할성자라고 저희가 손자를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를 늦게 낳아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1890년생인데 내가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65세 본 거죠. 늦게 본 거죠.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성할장 성자를 딱 썼는데 저 나오고 나가지고 9명이 손자만 9명이 계속 나왔어. 그래서 손자 열을 받아.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름이 좋아가지고 번창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했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성자가 성할성자세요? 네. 그 우리 집 그 옆에 있던 분 그 문패 이렇게 연 거기는 이룰성자였던 거로 내가. 이룰성자 우리 그 건축업 우리 친척 건축업 하는 사람. 성할성자는 아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연락 안 한 지 한 30년은 된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이사 갔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등촌동에 살았었는데 이사 갈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집을 잘 짓거든요. 제가 집 줘가지고 갔을 수도 있어. 그 문패 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문패 윤여성 딱 있어가지고 아유 우리 선생님하고 문패 달 정도면은 요새 사람들 문패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뭐 그래도 요새 사람은 안 해도 하시는 분들은 하죠. 단독주택인가 보다.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니까. 집질주 아는 사람이나 단독주택. 선생님도 단독주택이잖아요. 네? 선생님. 네. 그러니까 지금도 모기장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네? 모기장 안에서? 올해는 모기가 아직 안 왔어. 아 지금 근데 아직 모기장. 모기장은 항상 쳐 습관적으로. 네 지금도 모기장 습관적으로. 속에서 주무시네요 지금. 겨울에도 모기장 치고 자야지 좀 덜 추워요. 춥잖아요. 춥죠. 개인주택은 모기장 치고 자면 좀 춥다. 샤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아파트보다 확실히 춥지. 아유 그러면 아파트는 그냥 덥지. 그 위아래로 철통으로 막아놔가지고 보안이 잘 되죠.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하냐면 책으로는 198쪽, 홍문할 차례예요. 네, 중용 홍문 맨 밑에서 두 번째 쪽 거기서부터 할 거고 책은 198. 책은 198. 응? 책이 198. 책은 아니에요. 책이 그렇고 네. 여기 프린트는 65쪽. 저는 62. 수장 홍문 수장 홍문 진씨왈 여기 할 차례죠. 신한진 씨왈? 네, 홍문. 이제 여기 홍문은 어렵다고 선생님께서 윤 선생님이 오시면 한다고 그랬어요. 홍문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제 윤 선생님이 헷갈리신다고. 근데 많이
했죠. 어디? 많이 했죠. 쌍봉용식 왈까지는 했으니까 쌍봉용식. 했고. 제가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헷갈릴까봐 적어놨어요. 여기. 그래요? 네. 여기 다 한글로 나는 지금 적어놨는데 아니에요. 어디 하에 찾으라고? 그러니까 중용 홍문 해가지고 소주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 항민 이렇게 써져 있고 신안 진시왈 거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신다고. 아, 그러니까 요건 다음 주 그거 맞아요. 그러는데 이게 신한진 저 홍문 신한진 씨와 요게 이 책의 본문은 아니고 여기 이제 수장 홍문을 읽다 보면 요 진시왈이 나온다고요. 그 옆 페이지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소주를 이제 279번에 여기 이제 지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거는 그 퇴계의 편지를 읽는 거잖아요, 우리가. 퇴계의 편지는 수장, 홍문, 진시와 여기라고요. 그 옆 페이지예요. 응? 제 책으로는 63페이지라고. 그래요. 이 책으로는 65페이지. 수장, 이게 수장은 수장, 중용 첫 장. 거기서 이제 홍문 있잖아요, 중용 홍문. 거기서 진 씨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중화위육 성신지 능사. 중화 치중화해서 천지위원 만물위원 요걸 줄인 거예요. 이거는 성인과 신인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유교의 입자, 교육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 이건 이제 학자죠. 관응 진치중화지 공문은 이런 학자는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학자는 진실로 능히 치중화의 공을 할 수 있는가? 치중화의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어떻다. 이제 요 지금 우리가 요 얘기 진씨의 얘기를 지금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퇴계가 진씨의 얘기를 지금 줄여놨어요. 율곡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그거 자세하게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위원 이건 성인과 신인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학자들은 가르침을 통해 들어와 가지고 능히 치중화의 공부를 어쩌저쩌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좀 있으면 읽을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진씨의 설에 대해서 레이운 율곡이 보내온 편지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그 컴마 찍은 부분이 율곡이 얘기한 거예요. 안유 치중화의 유 미진 위육 일이오 그런 얘기. 어째 치중화를 하고서 위육은 천지위 만물육이에요. 천지를 바르게 하고 만물을 기르는 것을 다 할 수가 없는가? 치중화 했으면 그냥 천지위 만물육이 다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율곡 주장은. 그런데 치중화를 하고서도 천지위 만물육 이거를 미진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 지금 진 씨가 그러니까 진 씨는 그 성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학자는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가는 학자는 성신처럼 그렇게 치중화를 해서 천지위와 만물위원 이거를 못한다 이런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진 씨가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율곡이 아니 치중화를 했으면 천지위 만물위 똑같이 하는 거지 뭐 성신과
학자의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현인의 차이가 나느냐, 요까지 진씨의 얘기를 읽어봐야 되겠죠. 진씨가 무슨 얘기했는지. 그래서 그 위에 신한진 씨와 얘기 나왔죠. 네.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신한진 씨가 뭐라고 그랬냐. 홍문에 나온 예, 그림이거든요. 제가 그 앞에 했잖아요. 중용 홍문 소주. 그 학민문화사 중용 홍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203쪽에서 204쪽에 나와 있다. 그까지 그 원문 다 찾아서 해놓은 겁니다. 잘 읽어야 돼요. 이게 지금 요 신한진 씨 얘기를 잘 읽어야 돼. 그래야 율곡이 뭘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퇴계가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자, 신한진 씨가 뭐라고 그랬냐. 유위육 추기번호 치중화 고활 만하지 번원. 자,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유는 뭐뭐로부터 뭐뭐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죠. 위육으로 말미암아서 추기본, 그 근본을 자꾸만 그 찾아 들어가서 어디까지? 치중화까지. 요 말이 일단 이해가 됩니까? 위육은 뭐냐면 천지위원 만물유원이에요. 천지위원은 뭐 생각하지 마시고 만물유원만 생각해봐요. 만물이 길러져. 눈앞에 생생하게 길러져 있죠. 이 눈앞에 생생하게 길러진 거로 말미암아서 아프리카에서 얼룩말이 뛰어놀고, 예? 사슴이 뛰어놀고, 이 만물유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추기본이라는 그 근본을 자꾸만 미루어서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도달해요? 치중화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응? 추기본호 치중화. 얼룩말은 얼룩말에 치중화를 해. 그죠? 사슴은 사슴에 치중화를 해. 거기 그 얼룩말과 사슴이 뜯어먹는 풀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치중화를 하고 있어. 그렇죠? 사슴과 얼룩말을 잡아먹는 사자는 또 거기에 치중화를 하고 있어. 하이에나도 또 거기에 치중화를 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위육 추기번호 치중화. 만물이 길러지는 것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다 치중화라는 거예요. 다 치중화. 우리 사람도 치중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중화가 생략된 거예요. 만화지 본원이다. 모든 만화, 모든 사물의 조화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치중화가 모든 근원이라는 거예요. 풀도 치중화해서, 꽃도 치중화해서 열매를 맺고, 사과도 치중화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치중화가 만화지 본원이라는, 모든 만물의 조화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치중화 극기공호 위육, 이번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치중화에서부터 치중화가 점점 발전돼서, 풀에서 발전돼서 온 들판을 풀로 만들죠. 치중화에서 풀은. 그러니까 그거를 사슴들이 또 계속, 사슴과 얼룩말들이 먹죠. 사슴과 얼룩말의 치중화예요. 그러니까 치중화에서부터 그 치중화의 공을 지극히 하게 되면 나중에 뭐에까지 이르러요? 천지위원 만물유건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극기공어 위육하면
위육하여 고할 일심지 묘용이라. 그러니까 치중화로부터 그 공을 점점 하게 되면, 치중화는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한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치중화는 일심지 묘용. 치중화가 어디 있어? 구체적으로 있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게 가장 구체적이야. 저 풀에도 치중화가 작용하고 사슴에도 치중화가 작용, 얼룩말에도 치중화가 작용하는데, 그 작용하는 게 똑같은 게 어디에 또 있어? 나한테 있다. 내 마음 속에 작용이라는 거야. 치중화는 결국 내 마음의 묘용이야. 작용이야. 궁극지. 이거를 궁극적으로 연구를 해 들어가면 유 대성인 능예여차. 요때 여는 예라고 있습니다. 참여하다 할 때 여자거든요. 오로지 대성인, 공자와 같은 대성인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성신지능사, 성인과 신인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요까지 얘기를 지금 퇴계가 그 아래 문장에서 중화위육 성신지능사 이렇게 딱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강 성인 1등이 논지, 성인에서 한 등급 아래로 내려와서 논하게 되면 성인보다 한 등급 아래를 뭐라고 그래요? 현인이라고 그러죠. 현인이나 현인보다 한 등급 아래는 학자, 이렇게 현인 학자에서 논해 보면 유교의 입자,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현인 또는 학자죠. 관응진 치중화지 공부. 과연 능히 치중화의 공부를 남김없이 다 하게 되면, 이 현인 학자가 능히 치중화의 공부를 다 하게 되면, 그러면 기 학문지 극봉, 그 학문의 지극한 공이 역가서기오차, 또한 이에 거의 가까워질 것이다. 이는 뭐예요? 성신이 하는 천지위원 만물유관, 앞에서 했죠. 성인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신지 능사, 여기에 거의 가까워질 수 있다. 똑같아지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율곡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아니, 학자가 치중화를 했으면은 성인하고 똑같이 천지위원 만물유관 해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퇴계의 편지에서 다시 퇴계의 편지로 돌아와서 율곡의 얘기가 그런 얘기. 안유 치중화의 유 미진 위육이까. 그런 얘기. 어찌 치중화를 하고서도 천지위원 만물유건에 미진할 수 있습니까? 학자의 경우에는 성인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게 진시해설이고, 율곡은
학자가 치중화를 다했으면 천지위원 만물유원도 똑같이 성인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 자, 율곡의 이 얘기에 대해서 그 다음이 퇴계의 답변이죠. 다만 서기오 위육자 천지위원 만물유건에 거의 가까운 것은 이것은 현인지학이다. 현인이나 학자의 일이다. 그래서 비록 이런 경우는 수활 급기 성공 일야라고 하지만 그 성공에 이르게 되면 똑같다. 중용에 나오죠. 생이지지, 학이지지, 곤이지지. 급기 성공냐는 일야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이지지가 이제 성인인데 학이지지, 곤이지지도 성공에서는 똑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수활 급기 성공 일야라 하지만 연이나 지론 신화 묘용처 즉 공자지 율례 동화 키 안정소능 거급제리요. 그렇지만 진원 신화 묘용처 신묘스러운 조화와 묘한 용처를 논하는 데 이르게 되면 신화 묘용을 논하는 데 이르게 되면 이때는 공자의 유래동화 어찌 안증 공자의 제자인 안자나 증자가 소능거급제리요 급히 미칠 수 있는 바겠는가. 유래동화가 무슨 말이냐?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199쪽 283번 논어 자장편 25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진자금이 자공에게 원문 볼까요? 진자금 위 자공할 진자금이 자공에게 말하기를 자위 공냐 그대가 공손해서 그렇지 중리 기현어 자오와 중리가 공자가 어찌 그대보다 더 똑똑하겠는가. 이때 현자는 정말 자공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자공할 군자 이러니 이위지하고 군자는 한마디로 지혜롭게 되기도 하고 이러니 위부지 한마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불가 불신이라 말은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자지 불가금냐는 공자 선생님을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유천지 불가수의 승려라. 불가계의 승려라. 마치 하늘을 계단을 가지고 오를 수 없는 것과 같다. 부자지 득 방가자. 공자 선생님께서 나라를 가지셨다면 소위 입지사립하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거기에 여러 가지 강령이라든가 이런 거 세울 거 있죠. 이런 거를 세우면 그게 그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도지사행. 백성들을 이끌면 바로 행해져.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유지사례. 유자가
아주 편안할 유자예요. 그 편안하게 백성들을 해주면 백성들이 저절로 와. 동지사와. 이 동자는 이게 감동시키는 겁니다. 백성들을 감동시키면 백성들이 굉장히 싸우지 않고 조화로워져. 기생야락하고 그 살아있을 때는 이 공자 이분은 살아있을 때는 기생야 영하고 아주 영광으로 백성들이 여기고 기사야에 그분이 죽었을 때는 매우 슬퍼하다고 여기니 여지야 기가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분을 미칠 수 있겠는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여가지고 공자지 다시 퇴계 원문으로 가서 공자지 유래 동화 공자께서 나라를 가졌을 때 그 나라를 신묘하게 그 통치하는 그 모습 백성들이 막 저절로 따라와. 그거는 안현이나 증자는 감히 미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자 같은 분은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천하를 줘도 그거를 천하를 평화롭게 평천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어마어마한 능력이야. 그거는 이 안현이나 여기는 갑자기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치중화하면은 천지위원 만물육은 똑같이 하는 거다. 성인이나 현자나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신한진 씨가 말한 대로 거기는 등급 체급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율곡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치중화하면 학자래도 치중화하면 천지연 만물유건 성인하고 똑같이 할 수 있어. 성인하고 현인하고 등급이 있다. 등급이 있는 걸 인정 안 하려고 드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율곡의 그 독특한 면이 지금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 율곡이 이제 그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었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불교의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뭐죠? 도노돈수죠. 그죠? 그 시각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치중화했다면 도노한 거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도노하면 돈수잖아요.
점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분도 있죠. 점수도 도노 전수를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점수. 진울 같은 분 이제 도노 전수 주장했죠. 그게 무슨 교종하고 선종하고 차이입니까? 근데 진울도 선종이에요. 네. 진울 우리나라 지금 조계종이 전부 진울 선사의 다 그 선종이죠. 항맥을 잇는 거잖아요. 선종이죠. 네? 선종. 선종이죠. 네? 선종이죠. 그러면 그 교종은 없어진 거지. 교종이 있어요. 화엄종 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보면 있어요. 화엄종도 있고 뭐 조계종은 선종이고. 조계종이 지금 그 주맥이고 원래는 그 선종이 주맥이 아니었죠. 교종이 그러실 때는 교종이 더 저거 한거 신라 시대 때 교종이 더 셌죠. 신라 시대 때. 그러다가 이제 선종들이 이제 종파가 점점 세지기 시작하면서 왕건을 민 쪽이 선종이에요. 왕건을 민 쪽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울선사 그쪽이 이제 고려의 그 국교가 된 거죠. 근데 교종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주는 이제 선종이었죠. 그 진울선사니까 보조국사라고 그러잖아요. 일곡은 선종을 했는가 보네. 그래서 그건 모르겠는데 선종했겠죠. 선종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뭐 선종과 교종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율곡이 얘기했다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안유 치중하의 유 미급 위유. 여기서 어찌 치중하를 하면서 천지위원 만물유원의 미침을 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치중하를 하면 여기까지 가지. 성인의 등급하고 현인의 등급을 지금 나누어서 보는 게 이제 유가적 입장인데 그걸 깨서 보는 게 이제 선종의 입장입니다. 이게 선종의 색채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